안녕하세요. 오늘은 뜬금없이 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 주변에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재밌게 보긴 했지만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을 배경으로 부와 권력을 쫓는 중앙정부 과장과 또 이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검사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 썰들과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주인공인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 백기태의 현빈입니다. 사실상 현빈이 주인공이긴 한데 악역이거든요.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중앙정보부의 과장인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약 거래까지 손을 대는 인물로 나와요. 슈렉이죠, 슈렉이. 근데 슈렉인데,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그냥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현빈이 그냥 미쳤습니다. 벌크업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개 상남자. 알파메일이란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그냥 미쳤고, 비주얼이 진짜 미쳤어요. 근데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이제 현빈이 중앙정보부 과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중정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 중정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냐? 이걸 알려면은 중정의 탄생부터 봐야 합니다. 중정이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1961년 5월 20일이었어요.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5.16 군사정변. 즉, 박정희 정권과 함께 탄생한 조직이고, 중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어요. 사실 직장인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왜 대표 직속팀이다 뭐 이러면은 보통 대표 체제 하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힘있고 밀어주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 박정희의 직속 중앙행정기관, 즉 중정의 파워는 박정희의 파워였고, 그 당시 박정희의 파워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적이었죠.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중정이 나쁜 짓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첫 회에선가 백기태가 중정 사무실 들어갈 때 중정 직원들이 사람들 고문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나오거든요. 간접적으로 나왔나? 직접적으로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 비명소리 들리고 옷에 피 튀겨져 있고, 사실 이때 중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건들 조작도 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그냥 진짜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중정이 실질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압수사해가지고 고문하고 간접사건 조작하고, 검찰할 때 내가 조사했는데 간첩이니까 기소해 약간 이런 식? 그냥 지들 다 수사해놓고서 검사한테 기소만 하라고 하고, 그냥 이때는 그냥 중정에서 너 빨갱이야 이러면은 그냥 나 빨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간첩도 있었겠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문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대한민국의 흑역사이자 아픈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때 중정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 중앙정보부장들의 명단이에요. 보시면은 아는 사람들이구먼 그 자체. 사실 우리가 어떤 부처의 경제부라고 하든지 그런 예전 장관들의 이름을 줄줄 괴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 중앙정보부장 명단을 보시면은 1대 김종필. 대한민국에서 김종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소위 말해 이제 대통령 빼고 다 해본 남자라고 하잖아요. JP. 이 대통령 빼고 이렇게 JP 이런 약자로 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유신 종말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삼김이라고 불렸을 만큼 아주 오래오래 파워맨이었습니다. 4대 김형욱. 이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6년을 넘게 해두셨네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곽도원이 연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후에 대해서 여러 썰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얘기가 당모의 분쇄기에 갈았다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5대 김계원.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 이름이 덜 유명하긴 한데 사실 다 아실 거예요. 11.6대 박정희, 차재철, 김재규랑 같이 공정동 안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남산의 부장들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죠. 네.
절대 이후락. 이후락도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 공부하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이후락이 청산가리 들고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나고 발표한 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8대 김재규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신의 심장을 쏜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정희 정권을 떠받치던 중정이 유신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뭐 나무위키에선가 이 드라마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현빈 역할인 백기태의 모티브가 김재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패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죽여야만 했다. 뭐 이건 김재규 본인의 변론이었고요. 아니다.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박정희를 쏜 거다. 이거는 뭐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판결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그 백기태라는 인물은 진짜 권력 욕으로만 똘똘 뭉친 그 권력과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마약 사업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티브가 김재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전두환 말이 맞다고 손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백기태라는 인물이랑 김재규는 정말 모든 게 너무 다른 게 백기태는 되게 가난한 제일교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도끼 하나로 베트남 파병도 갔다가 되게 차근차근 권력을 향해 다가가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김재규는 나름 뭐 되게 부유하게 자랐고 그리고 5.16 전부터 박정희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었고 중정에 들어갈 때도 차장, 넘버 2로 시작해서 넘버 1, 중정 부장까지 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그 백기태라는 인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좀 불우했던 유년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재규 부장과는 뭐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절대 이 인물의 모티브는 김재규일 수 없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또 이 드라마가 더 재밌었던 게 그 보통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는 그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네? 이 사람은 누구네? 하고 뭐 이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또 펼쳐지는 일들은 픽션적인 요소랑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고 또 막 인물들을 보면은 대략 누구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데 또 완벽하게 그 인물들과 일치하진 않거든요.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의 캐릭터와 사건을 좀 섞은 느낌? 그래서 더 추론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즌1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현빈과 정우성은 완전 픽션으로 탄생한 인물이고 그 주변은 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장건영 역할의 정우성. 이 정우성이 현빈이랑 대립하는 인물로 나와요. 현빈이 마약 사업에 손대고 정우성은 그걸 잡으려고 하고 둘이 계속 부딪히면서 그 또 윗선의 권력이 개입하고 조직 대 조직, 그 힘 대 힘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1970년대면은 검찰 조직보다는 중정이 더 힘이 세던 시기거든요. 검찰 조직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중정 파워가 존나 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정 과장이랑 평검사랑 붙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 장건영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을 부여하지 않았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출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10년간 평검사였다. 뭐 이런 설정도 그렇고 또 그 장건영 아버지가 그 태평양 전쟁 때 징병돼서 갔다가 그 히로뽕 중독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 장건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마약이라면은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정에 맞서는 거는 일반 검사라면 안 할 짓인데 이렇게 우직하고 사연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현빈이랑 붙는 뭐 이런 설정을 그 캐릭터의 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걸 소화하기엔 정우성의 연기력이 너무 딸려요. 정말 사실 이 캐릭터 진짜 매력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착한 놈 나쁜 놈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정우성이 착한 놈이고 현빈이 나쁜 놈. 물론 정우성도 완전 착한 놈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나쁜 놈을 잡으려는 정우성을 응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빈을 응원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뭐 마약 사업까지 하는 중정 과장을 응원하냐. 근데 그러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나만 그랬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 여기서 그 정우성 연기를 진짜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넘기고 싶은 정도였는데 중요한 인물이라 가지고 넘겨서 보진 못하니까 막 2배속으로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디즈니 플러스에는 배속 기능이 없더라고요. 짜증났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정우성 작품 본 게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영화 서울에 보면서 장태환 장군 연기할 때는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거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왜 이렇게까지 보기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 보면 그 장태환 장군은 그 완전 평면적인 캐릭터잖아요. 오로지 그냥 전두광을 막으려는 그 진짜 우직한 인물. 근데 여기서 장건영은 조금 입체적인 사람이 있고 뭐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 정우성이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중이 너무 크니까 몰입이 많이 깨집니다. 왜 정우성을 캐스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감독이 하얼빈 감독이더라고요. 하얼빈에서도 진짜 이해가 안 돼.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인물은 백기태 동생 백기현, 우도환입니다. 전 사실은 그 우도환이 누군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출연한 작품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던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백기현은 육사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인데 뭐 보안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또 형의 백으로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되게 좀 고등 캐릭터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왠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백기현이 형한테 계속 하는 말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막 이러는데 그 보면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 하나도 없긴 해요. 사실 그 시즌 1에는 우도한 분량이 많이 적은데 그 시즌 2를 위한 떡밥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그 장건영이 그 백기태한테 동생이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점 잡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뭔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시즌 1에서는 아직.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학생 때 그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렸는데 형인 백기태가 이제 술을 써가지고 백기현은 빼주고 백기현 친구들은 수사받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완전 그게 제 뇌피셜입니다. 왜 예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사상 공부한다느니 북한 지령 받았다느니 해가지고 간첩 조작 사건 만들어내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주로 중정에서 했죠. 그러니까 백기현이 맨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타령을 하지 않았을까. 뭐 자기만 빠져나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그 백기현이 부대에서 행군하면서 왕따당하는 병사를 되게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육사 수석이면은 진짜 엘리트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을 법도 한데 항상 백기현은 뭔가 고독해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건 제가 완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고요. 고등학교 때 뭔 사건이 있었던 건지는 시즌2에는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떡밥이 백기현이 베트남 파병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연대장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연대장 모티브가 누가 봐도 전두환이거든요. 합전 출신에 뭐 육사 11기고 대통령 친임을 얻었다. 뭐 군사물자 빼돌렸다. 또 실제로 그 전두환이 이 드라마 시대적 배경이 1970년인데 그 1970년에 베트남 연대장으로 파병됐었어요. 근데 전두환이 이때 베트남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장세동. 장세동이거든요? 50 시절 왕의 남자. 경호실장. 근데 백기현이 이 연대장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뭔가 왠지 감시를 안 하고 이 연대장이랑 편먹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백기현이 장세동? 백기현이 장세동이다? 그럼 너무 이거 너무 약간 장세동 미화 아닌가? 뭐 백기현이 어떤 인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얼굴로 봤을 때는 너무 장세동 미화다. 근데 진짜 백기현이 그 전두광에 붙는 거라면은 그 시즌 2에 형과 얽히는 그 관계가 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뭔가 중정에 의해서 유신이 끝나고 또 신군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두환이 중정 조직을 완전히 와해하고 만약에 이 동생이 전두환이랑 편먹었다면은 뭐 이런 게 드라마상에서 또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백음지 역할의 조여정입니다. 백음지는 그냥 누가 봐도 그 정인숙을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여정이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깔나게 살렸어요. 그 조여정이 딱 등장하니까 갑자기 드라마의 색이 바뀐 것 같은 느낌? 그 3화였나? 하여튼 딱 한 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를 아니까 이 사람의 그 최후를 알면서도
그 조여정 배우를 보면은 아닌데?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캐릭터면은 주인공 중 한 명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아무튼 진짜 연기 최고고, 정인수 아들의 이제 아빠는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 가장 유력한데, 뭐 거의 피셜일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당시에 그 소동요처럼 그 노래로도 불리고, 뭐 아빠가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는 뭐 이런 뭐 노래 가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불리고, 또 그 JP 회고록에 또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또 그 국무총리가 아니라 비서실장의 아들로 추측되게 나오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그 경호실장이랑 대립하는 인물 있잖아요. 천석중이랑 그러니까 대립하는 인물. 사실 이렇게 그 너무 많은 인물들을 또 넣다 보면은 집중을 좀 흩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권력의 축을 좀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 같았어요. 이 드라마에서. 뭔가 이제 그 청와대 안에서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권력의 축을 딱 두 개로만 설정을 하고 그때 당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던 사람들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높으신 분들 관련된 이야기들, 뭐, 그 성격들, 그런 거를 딱 저 두 인물에 믹스해서 넣은 듯한 느낌? 예. 아무튼, 그 조여정 배우 연기는 정말 미쳤다. 예, 최고다. 그리고 진짜 너무 아름답다. 미쳤어요. 그리고 최유지 역할의 원지연. 저는 이 배우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당연히 뭐 배우 보는 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스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쁜 건 당연한데 뭔가 그 배우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그 연기력은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 최유지가 그 제1교포이자 일본 야쿠자 보스의 수양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 자이니치가 야쿠자 보스의 수양딸이 됐지? 뭐 그 과정에 대한 서사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그냥 이 배우의 포스, 뭐 비주얼 이런 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섹시하고 현빈이랑 둘이 이제 일본어로 그 플러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둘 다. 뭔가 그 둘만의 그런 기류가 느껴지고 사실 이건 뭐 중국어로 했어도 섹시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그렇게 외국어를 쏙닥거리는 게 되게 섹시하게 느껴졌고 아무튼 뭐 비중이 막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비주얼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야쿠자 보스 그 자기 양아빠랑 그 수양딸인 원지한 사이에서 뭔가 좀 성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게 있거든요. 좀 불쾌했어요. 아니 뭐 굳이 뭐 이게 사실 그 이제 원지안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로 넣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별로였어요. 그냥 생각만 하게 그냥 놔두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이니치지만 깡이 있고 좀 지략이 있어가지고 야쿠자 보스 신임을 얻었고 뭐 수양딸까지 됐다 뭐 이런 서사가 아니라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몸 바치고 올라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그러니까 뒤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그 검찰 수사관 오해진 역할의 서은수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고 솔직히 그런 작감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 제작진의 한계가 드러난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건데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보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여성 캐릭터를 거의 약간 이 모양으로 묘사해서 점점 정이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점. 이 사람이 그 신입 수사관 역할이에요. 근데 검사인 정우성한테 영감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뭐 알랭들롱 닮았어요. 뭐 이런 진짜 되도 않는 소리를 해요. 일단 둘이 딱 봐도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은 좋게 나 보이는데 20살 넘게 차이 나는 아빠뻘 남자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 무슨 뭐 갑자기 이 장르가 뭐 050 판타지 소설로 바뀐 것도 아니고 아니 뭐 10분 양보해가지고 뭐 극중에서 나이 차이가 10살 언더라고 쳐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신입수사관이 10년차 검사한테? 아니 뭐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솔직히 팀장한테 저러는 신입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 빠진 거잖아요. 근데 검사한테 저런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런 여자들을 꼭 저렇게 나사 빠지게 그리는 건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우도환이야. 그러면 차라리 그런 드라마적 허용 납득이라도 하겠어. 진짜 제발 그 050 판타지를 좀 멈춰주세요, 감독님. 너무 뭐야? 너무 이거 솔직히 쓸데없는 개 억지 썸 로맨스 불쾌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오여진이라는 역할이 그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 사법고시에 도전했다가 좀 포기나 반포기하고 이제 수사관으로 입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1970년대에 여자가 대학을 나왔다? 그것도 그 명문대인 부산대 법대를 나왔다? 완전 배운 여자. 예, 엘리트죠. 그리고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다? 이거 진짜 완전 야망있고, 포부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가 최초로 검사로 임명된 게 1980년, 80몇 년이지? 80년대가 돼서예요. 그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검사님 얼렁들렁 검사님이 아니다. 영감님 알랭들렁 닮았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리고 좀 저 정도 배짱 있는 여자라면은 좀 더 능력치가 부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이제 그 시대에는 능력이 있어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 작품을 보니까 시대 정신, 역사의식 이런 걸 담아내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성과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너무 뻔해요. 그냥 여자 캐릭터로 그려야 되는 게 너무 뻔하고 평면적이고 유치하다. 그러니까 오여진 수사관도 여기서 능력이 없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정말 그냥 씩씩하고 밝은 여자. 막 깡패 잡으러 뛰어가는데도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앉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니네한테 잡히면 죽는다! 거기서 약간 뭔 느낌인지 아세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언급하자면은 그 곁다리로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백기태의 여자 동생이 그 백소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도 좀 짜증났던 게 무슨 또 깡패랑 사랑에 빠져요. 자기 오빠가 현빈이고 동생이 우도환인데 눈이 삐꾸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랑에 빠지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 그 남자가 해달라고 하는 거 막 하다가 자기 오빠한테 피해를 끼칠 뻔하거든요. 심지어 오빠가 지도 얘기해. 이거 오빠가 알면 큰일 나는데 막 이래요. 그럼 하지 마. 아니 진짜 자기 오빠가 어떤 오빠인데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진짜 가난한 집에 가서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그 개고생한 오빠를 그 오빠 모르게 또 그지랄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심지어 임신을 하네? 피임까지 하네. 더 싫어. 하여튼 제가 한국 콘텐츠를 보면은 저도 여자인데 여자 캐릭터를 극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봐요. 마지막으로 경호실장 손석중 역할의 정성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성일 연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역할도 완벽하게 그 특정 한 명을 모티브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그 중정 부장은 따로 등장 안 하고 그 정성일이 그 중정을 쥐락펴락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1970년에 그 경호실장이 누군지 봤더니 근데 이 드라마의 배경은 1970년이에요. 왜냐면은 이 첫 회에 그 여도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정인숙 사건 둘 다 19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1970년의 경호실장은 피스톨박 박종규예요. 왜 피스톨박이냐면은 그냥 지가 꼴 받으면은 막 권총을 갖다 댔대요. 막 심지어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권총 갖다 받고 진짜 막 패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10년 정도 경호실장 하다가 그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때 나가리가 됩니다. 이 사람 별명이 피스톨박이잖아요. 근데 그 정작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할 때 이제 권총을 꺼냈는데 그 권총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또 그 천석중 역할이 박종규라고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감독이 이제 이 사람이 박종규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권총 딸그락 거리는 씬이라도 넣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 근데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 천석중이 육사 수석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박종규는 육사 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극중에서 천석중은 경국말씨를 쓰잖아요. 처음에 등장할 때도 육사 수석의 선골 출신이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그 선골 출신이라는 게 TK 출신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출신이고 이제 그 당시에 한따까리 하던 사람들이 거의 TK 출신, 넓게는 부산 마산까지 이렇게 경상도 출신들이 좀 많았죠. 박종규는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 천석중 사투리 와 진짜 찐이다. 와 왜 이렇게 사투리 잘하지? 라고 했는데 진짜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이 배우가. 그 외에도 이 드라마에 진짜 재밌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데 이미 말을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이렇게 말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중정의 표학수 과장도 나오고 또 한국평부장? 진짜 연기 소름 끼치게 잘하고 캐릭터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품 배우들 많이 데리고 만든 명품 드라마를 하여튼 저는 정우성 나오는 파트만 좀 견디면은 이제 뭐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정우성 연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있을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재 드라마라 봤고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다는 거는 재밌게 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즌2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뭐 아쉬운 점도 많긴 했지만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시즌3, 시즌4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